어떤 질병보다 무서운 치매,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약물로도 치유되지 않는 치매 증상이 물과 소금으로 개선된다는 게 믿기시나요? 모든 궁금증을 이 영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비짐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사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 먼저 책을 읽고 공부해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입니다. 저자는 21세기 최첨단 영양학을 전공하고 자연건강법 보급에 힘쓰고 있는 영양지도사 김영진 씨입니다. 최근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건강서적 100권 한 번에 읽기, 당뇨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법, 비만 왜 만병의 근원인가를 저술했으며 수혈의 배신, 의사의 거짓말, 먹거리로 높이는 자연치유력 등을 번역했습니다. 이 책은 암보다 무서운 질병, 치매를 다스리고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매가 암보다 무서운 이유,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치매인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등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 치매 치료제의 부작용, 체내에 물 부족으로 뇌에 물 공급이 되지 않아 치매에 이르는 과정과 물이 치매의 예방과 치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물과 소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건강한 정신으로 자유롭고 유쾌하게 100세 시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21세기 최첨단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3번의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미국의 뉴트리션 테라피 인스티튜트에서 물과 소금이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보다 더 중요한 필수 영양소라는 정보를 접했을 때, 두 번째는 뇌질환으로 알려진 불면증,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공황장애, 조현병, 강박증, 루게릭병 등이 물과 소금만으로도 치유 개선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세 번째는 치매 환자의 다양한 증상 중 약 80%가 물로 치유 개선됐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주변 사람에게 알려 물과 소금을 섭취하게 한 결과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약물에만 의존하던 치매 질환이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 섭취로 치유 개선된 것입니다. 물은 단순한 맹물이 아니며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체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며 특히 치매 예방과 치유에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 책의 주목적은 치매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심각한 심장 질환자와 신장 장애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당량의 물과 소금 섭취를 한 번쯤 시도해 볼 것을 권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해 확신한 것은 그 어떤 학설이나 논문보다 강한 설득력이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매, 암보다 무섭다. 2014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치매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암이 아니라 치매였습니다. 제가 치매가 암보다 무섭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으며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매가 생기면 이러한 모든 바람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인간으로서 대우받기가 힘들어집니다. 60대 여성 D씨. 제법 큰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초반의 D씨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승용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있어야 할 핸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일이 처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어가겠지만 빈번하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직원이 정리해둔 스케줄을 살펴보면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65세 이하의 치매 환자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머릿속이 하얀 백지가 돼가는 젊은 치매는 주변 사람을 안타깝게 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으면 생존 기간이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노인성 치매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매는 보통 20-3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치매가 30대에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10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젊은 치매는 어렸을 때부터 패스트푸드나 가공 음료를 즐겨 먹는 사람에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일명 영츠하이머 치매는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분별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사람은 녹즙기를 개발해 천연 주스를 즐겨 마시며 100세까지 무병장수했던 노먼워커 박사입니다. 박사는 평소 어린 자녀에게 글씨를 가르치기 전에 음식의 중요성부터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치매 환자의 3대 특징은 무감동, 무반응, 무표정으로 건망증과 치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력에서는 건망증의 경우 힌트를 주면 아 그래 맞아. 이제 생각이 나네 하며 대화가 이어집니다. 치매는 아무리 힌트를 줘도 난 그런 적이 없다라며 대화를 중단합니다. 경험한 일에서는 건망증의 경우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만 사소한 것 중 일부를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린 물건의 경우 건망증은 지갑을 둔 장소가 빨리 생각나지 않아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치매는 지갑이 안 보이면 누군가 훔쳐갔다고 의심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일반인의 건망증과 치매 환자의 기억력에 차이가 있듯이 사물에 대한 인지력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의 경우 일반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반가워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치매에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누군지 몰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조작 능력의 경우 일반인은 리모컨 조작이 서툴러도 이리저리 조작해봅니다. 치매는 리모컨을 손에 들고도 무엇에 사용하는 물건인지 모릅니다. 계절 감각의 경우 일반인은 외출할 때 계절에 맞게 옷을 골라 입으며 멋을 내려고 하지만 치매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멋을 내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인지력, 분별력,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치매 환자를 대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치매 초기 증상.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극심한 건망증을 예로 드는데 이보다 앞서 나타나는 증세 중 하나로 냄새를 맡는 뇌 조직의 일부가 파괴되면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을 때 느끼는 맛은 모두 뇌가 판단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간을 보며 조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눈이 피곤하면 잠시 눈을 감고 쉬거나 잠을 자면 되지만 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작동합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청각은 눈보다 쉽게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영희야, 철수야 라고 불렀는데도 영희야, 철우야로 잘못 듣거나 희미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치매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노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면 흔히 나이가 드니까 손에 힘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원인은 손에서 뇌로 직행하는 감각신경과 뇌에서 손으로 직행하는 운동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잊거나 똑같은 질문을 자주 한다. 아내가 여보 오늘은 넥타이를 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는 말에 빨리 넥타이를 매려고 하다가 갑자기 순서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처리해야 할 일과 조금 전에 한 행동이 생각나지 않아 똑같은 동작과 질문을 계속 반복해 재차 확인합니다. 이런 행위가 자주 반복되면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보폭이 좁고 걸음걸이가 느리다. 동년배와 비교해 눈에 띄게 느리거나 보폭이 좁아 종종 걸음으로 걷거나 자주 넘어진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있는 치매 치료제.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의 원인은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돼 뇌가 쪼그라들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그 원인이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데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물질이 강제로 분비되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를 엄격하게 관리해온 프랑스 정부는 2018년 8월
치매 치료제의 비용을 더 이상 국가가 부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화기, 순환기 계통의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가 죽는 날까지 치유되지 않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약물로 치유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치매 치료제로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이 도네페질입니다. 이 약이 치매를 낫는다에서는 효과는 별로이고 부작용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부작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습니다. 위궤양, 혈소판 감소, 뇌출혈, 뇌혈관 장애, 호흡곤란, 12지장 궤양, 뇌질환, 심근경색, 간기능 장애, 황달, 원인 불명의 돌연사. 치매 예방과 치유의 걸림돌. 치매 초기 증상을 발견해 치유하는 데는 세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매 증상이 나타나도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다양한 약물을 복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은 약을 복용하는 탓에 항상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호소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흔히 케모브레인이라고 합니다. 항암제 외에도 소화제, 위장약, 수면제,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약 같은 여러 가지 약을 혼합해 먹으면 좀처럼 개선되지 않습니다. 평소 건강을 잘 관리해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는 물과 소금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체가 잠시도 쉬지 않고 각종 영양소를 소화, 흡수하고 활용한 뒤 찌꺼기를 대변, 소변, 땀, 호흡 등을 통해 외부로 배출할 때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물과 소금입니다. 제가 21세기 최첨단 영양학을 공부하고 건강 관련 서적을 800여 권 독파하고 느낀 것은 물과 소금을 등한시하면 뇌 질환은 물론 각종 질병의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치매 증상 80%가 치유되는 물의 효과. 알츠하이머 치매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0년이 넘었고 치료제 개발에 제약회사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물로 치유, 개선되는지에 관한 놀라움과 왜 이처럼 유용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구심과 허탈감이 아직까지도 교차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소금을 치매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혁신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란 출신의 미국인 벤 맨겔리지 박사입니다. 그는 불면증,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간질, 공황장애, 조현병, 뇌졸중 같은 각종 뇌질환의 주요 원인이 물 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은 아주 소중한 영양소라는 점을 25년 동안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알렸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고통스런 질병을 물과 소금으로 치유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동양에서 벤 맨겔리지 박사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일본의 다케우치 다카이토 교수입니다. 그는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 정도는 물과 운동만으로도 치유되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증약, 항불안약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이라고 간병 기초학 고령자 자립지원 이론과 실천에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 국사의료복지대학의 교재 중 한 권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량의 물과 운동요법으로 치매 환자의 증상 76.3%가 치유된 통계와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케우치 교수의 저서에 수록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변비가 심한 62세의 B씨는 요양원을 온종일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 탓에 낮에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밤에는 화장실이 아닌 데서 볼일을 보곤 해서 주변 사람들이 몹시 힘들어했다. 그래서 요양원 직원들이 항정신병약을 중단하고 물 마시는 양을 1.8리터, 2리터, 2.5리터, 3리터로 늘려 실행한 결과 다양한 치매 증상이 없어졌다. 이외에도 여러 실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물 마시기로 치매를 치유한 공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과 이듬해
1월 일본 TBS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 영화 배우인 후세 히로시가 2차례 출연해 84세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치매 전문의인 다케우치 교수의 치매는 물을 많이 마시면 치유된다 라는 조언대로 어머니에게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한 결과 치매가 치유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선망, 물이 최고의 명약.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갑자기 나타나는 정신상태로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거나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환각, 환청, 떨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낮에는 평범하고 얌전하던 사람이 밤이 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소동을 피웁니다. 다케우치 교수는 병원에서는 선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영상 촬영 등을 하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한데 선망이 발생한 환자 대부분의 수분 섭취량을 조사해보면 750리터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아침과 점심에는 식사를 통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해 얌전해졌지만 낮의 활동으로 흘린 땀과 배출된 소변의 양만큼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 물이 부족한 뇌가 밤에 갑자기 흥분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낮에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하는 반면 밤이 되면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하루에 최저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게 하면 사람에 따라 2-3일 이내로 사라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케우치 교수의 제안에 따라 필자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물의 효과를 설명하고 물을 많이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역시 선망이었습니다. 선망이 나타나는 환자는 반드시 소금이나 죽염을 섞어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이상 마셔야 합니다. 물, 뇌의 필수 에너지원. 물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물과 소금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강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놀라며 이구동성으로 이제까지 물과 소금이 중요하다고 배운 적이 없는데 어째서 중요한 영양소냐? 의사들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심지어 오래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소리를 듣는구먼 하고 핀잔을 주기까지 합니다. 물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로는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1년 이상 버틴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67년 8월 22일 충청남도 청양군 구봉광산 붕괴 사고 때 김창선 씨가 지하수만 마시며 버티다 16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 1995년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박승현 씨가 물만 마시며 17일 만에 구조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치매 약 76%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뇌신경세포가 파괴돼 뇌가 쪼그라드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탱글탱글한 포도알이 수분 증발로 쪼그라들어 건포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수분이 증발해 볼품없는 건포도를 물에 담가두면 다시 팽창하여 탱글탱글해집니다. 건포도뿐 아니라 음력 정월 대보름에 먹는 고사리, 말린 가지, 무시래기, 버섯, 호박꼬지 등도 조리하기 전에 물에 담가두면 햇볕에 말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살아납니다. 수분 부족으로 쪼그라든 인간의 뇌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돼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고 천연 소금은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섭취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을 마셨을 때 물이 가장 먼저 공급되는 곳은 뇌입니다. 뇌는 전신의 각종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물이 필요합니다. 뇌에는 물을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공급하는 물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를 감싸고 머리에서 허리까지 내려간 척수를 따라 순환하는 뇌척수액입니다. 약 1%의 염분이 포함된 뇌척수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피곤할 때 약간의 소금을 탄 생수를 2-3잔 정도 마시면
2시간 정도는 기운이 나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체내의 세포 속으로 흡수될 때 전기를 일으켜 뇌 에너지를 공급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피곤할 때 직접 체험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체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두 종류의 전력 생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주로 탄수화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과 또 하나는 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입니다. 과거 20세기 영양학에서는 탄수화물이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21세기 홀리스틱 영양학에서는 물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며 포도당 못지않게 뇌와 신경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여깁니다. 인체의 세포막에 장착된 수력 발전소는 자가 발전 시스템이므로 에너지가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 사용합니다. 신선한 양질의 물만 공급하면 언제든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가 발전소인데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인체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뼛속에 저장된 배터리의 전기를 끌어내 활용해야 하므로 칼슘은 에너지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칼슘이 빠져나간 자리는 구멍이 숭숭 뚫린 연뿌리처럼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므로 물 부족으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물 마시는 것을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이 치매 예방과 개선에 좋다고 해서 물만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천연 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 됩니다. 몸에 좋은 물은 많이 마실수록 뇌 속의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내 치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뇌신경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노년기를 건전한 정신으로 품위 있고 활기차게 생활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천연건강 보조식품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이지만 생활환경과 직업에 따라서는 적어도 2.5에서 3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남녀 모두 평균 0.9리터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게 물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금 섭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폐로 숨을 쉬면서 하루에 약 1리터의 물을 배출하고 소변으로는 적어도 1.5리터 이상, 대변으로는 0.1에서 0.2리터를 배출하지만 피부를 통해 땀으로 배출되는 양은 환경과 활동량에 따라 다릅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이 1.5리터 이하이면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와 노폐물, 즉 몸속의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 진해집니다. 수분이 충분한 정상적인 소변은 거의 색깔이 없거나 연한 노란색인 반면 물이 부족할수록 진한 오렌지색이나 갈색으로 변하고 몸이 피곤할 때는 소변 색깔이 더욱 진하고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이는 물 부족으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피로에 지치지 않고 활기차게 활동하려면 성인은 평균 하루에 체중 1kg당 약 30ml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적어도 1.8리터, 70kg인 경우는 2.1리터를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 섭취하는 물의 양은 의외로 적습니다. 물 마시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가끔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며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는 소화 과정에서 물과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물과 소금이 소화 촉진제 역할을 하는데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화제를 사러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성장 기간이 끝난 20대 중반부터는 몸에 물이 부족해도 물 부족을 알리는 센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면 다량의 물이 필요한 소화기관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이 될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인체의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는 소화에게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적어도 약 7리터입니다. 입안에서 침으로 1.5리터, 위장에서 소화액으로 2리터, 간에서 담즙 생산으로 0.5리터, 췌장에서 소화액으로 1.5리터, 소장에서 장액으로 1.5리터 정도 분비되는데 이들의 원재료는 모두 물입니다. 소화기관은 다량의 액체가 분비된 후 재흡수될 때 활용되고 있으므로
땀과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계산하면 적어도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소금 부족으로 발생하는 첫 번째 신호는 밤에 잠을 잘 때 장단지에 쥐가 나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두 번째 신호는 소화기 계통에서 나타납니다. 주된 증상은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 속쓰림, 가슴 통증,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 위염, 위암, 췌장염, 췌장암, 소장염, 대장염, 대장암, 변비, 치질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모두 물과 소금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 제대로 마시는 법.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물 마시는 법은 25년 동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소금만으로 각종 질병을 치유한 페레이둔 벤멘겔리지 박사의 저서 워터 포 헬스, 포 힐링, 포 라이프와 물 관련 서적 50여 권 및 저의 경험을 참고해 정리한 것입니다. 상온의 물을 마신다. 여름철에는 상온의 물, 겨울철에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평균 섭씨 36.5도인 반면 냉장고 속 물의 온도는 보통 4, 5도 정도이므로 체온과는 32도 차이가 납니다. 하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아 변비가 생기거나 감기에 걸립니다. 더욱이 30도 이상의 엄청난 온도 차이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많이 마시면 삼투압 작용으로 물 중독 증상이 생깁니다. 세포 내부에만 수분 함유량이 높아져 세포가 부풀어 몸이 붓거나 뇌의 압력이 높아져 어지러움, 구통, 두통, 호흡곤란, 부정맥,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부종과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뇌 손상,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연소금도 함께 섭취해야 몸속에서의 수분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신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두세 잔 정도의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물부터 마셔야 하는 이유는 잠자는 동안 호흡을 통해 몸속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수분이 부족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 전후에 마신다. 몸에 좋은 물을 충분히 마시면 맨 먼저 뇌에 공급되고 20분 정도 지나면 심장을 비롯한 각 장기와 피부에 공급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2잔, 식후에 1잔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각종 소화기 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우울증, 비만,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산성 물질인 위액은 산도가 1.5에서 2이므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산성 물질이 분비되는데 물이 부족하면 위장점막이 화상을 입고 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궤양으로 진행되는 초기 단계의 위염입니다. 위염이 발생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며 가슴이 답답합니다. 소화기 계통에 물이 부족하면 위염, 위궤양, 위암 또는 위염, 위궤양, 12지장 궤양, 대장염, 대장암 순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과 소금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인데도 교육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은 탓에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식간에도 마신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모두 물이 충분해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식사 전후와 식사 중에 마시는 물은 소화액을 묽게 함으로 좋지 않다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식사 전후로 소금 탄 물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이 탄수화물과 채소 반찬으로 식사를 한 경우 음식이 위장에서 잘게 부서져 2시간이 지나면 12지장을 통해 소장으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위장에서 12지장으로 내려가는 음식물은 강력한 산성 물질이므로 중화되지 않으면 12지장이 모두 헐어 궤양을 일으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췌장에서는 강력한 알칼리성 중탄산소다인 소화액을 분비해 중화시킵니다. 식후 2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위장은 휴식 시간이 시작되므로
이때 피로에 지친 위장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면 손상된 조직을 수리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이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권하면 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이 먹히지 않아 중단하고 만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는 물을 많이 마시고 싶어도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 못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평소 음식을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물으면 대부분 싱겁게 먹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인체에는 소금 자동 조절 장치 시스템이 있어서 소금이 적절한 비율로 존재하도록 신장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혈액, 뇌척수액, 간질액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새에는 나트륨이 평균 0.9% 존재해야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무시하고 물만 많이 마시면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금이 포함되지 않은 맹물이 흡수되지 못하게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물을 적게 마시던 사람이 억지로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갈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는 맹물만 많이 마시면 체내의 소금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즉, 물이 물을 배출시키는 이뇨제 역할을 하므로 갈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물을 마실수록 수분 배출이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몸속의 나트륨도 함께 배출되므로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물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체는 맹물을 원하지 않으므로 평소 음식을 약간 짜게 먹거나 적당량의 소금을 탄 물을 마셔야 술술 넘어갑니다.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 평소 물 마시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하루나 이틀 동안 적어도 하루 1리터, 4잔을 마십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마시면서 신체의 반응을 살핍니다. 특별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루 1.8리터를 목표로 삼아 마시고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마시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이틀 쉬었다가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 마시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8에서 2리터 생수병에 소금을 혼합해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 알갱이나 알약 형태로 된 소금을 약처럼 물과 함께 먹는 방법, 물과 소금을 따로따로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1. 평소 건강을 생각해 마실 때는 하루 1.8리터, 7잔 마시기를 목표로 하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후에 한 잔씩 마십니다. 여름철에 목이 마를 경우에는 수시로 마시고 겨울철에는 적어도 1.5리터를 마십니다. 단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직접 채소 주스나 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는 오전 10시와 오후 4시경에 추가로 마셔 1.8리터가 되게 합니다. 방법 2. 치매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하루 2.7리터, 11잔 마시기를 목표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잔, 식전 2잔과 식후 1잔씩 마십니다. 식사 때마다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700ml 정도이므로 식사 전후에 3잔의 물을 마시면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식후에 졸림 현상이 줄어들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비만과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루 3.75리터, 15잔 마시기를 목표로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3잔, 식전 2잔과 식후 2잔, 또는 식전 2잔과 식후 1잔과 식간 1잔을 마십니다. 비만과 각종 질병은 물과 소금 부족으로 산화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하루에 적어도 3.5에서 4리터 정도는 마셔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므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신장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물 마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 물 마시기가 성공하려면 소금도 섭취해야 합니다. 소금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즉 소금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소금 부족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도 문제지만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혀 가공하지 않은 천연 소금에는 인체에 필요한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소금을 무시하고 맹물만 많이 마시면 특히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무너져 저나트륨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실제로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한 라디오 방송국이 주최한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서 28세의 여성 제니퍼 스트렌지는 단숨에 7.5리터의 맹물을 마시고 저나트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물 마시기 대회가 끝나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토할 것 같아요 라는 말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5시간 후에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뇌부종이었습니다. 뇌부종은 글자 그대로 뇌세포 내부에 물이 지나치게 많아 뇌가 팽창한 상태를 말합니다. 뇌는 인체의 모든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기능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므로 물 공급 1순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실 때 소금 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포 외부의 물, 즉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액은 나트륨이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세포 내부의 물은 칼륨이 붙들어줘야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금은 크게 인체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천연 소금, 공업용 소금으로 생산된 정제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물 보유량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에 따라 조정되므로 미네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제염은 나트륨과 염소만 남기고 칼륨을 비롯해 모든 미네랄이 완벽하게 제거돼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소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을 섭취할 때 가능하면 외국에서 수입한 소금보다 국내에서 생산한 볶은 천일염이나 죽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천일염은 제일 비싸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소금보다 더 많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 선택이 중요. 세상사의 모든 이치는 균형이 중요한데 이는 물 마시기에도 적용됩니다. 수돗물과 정수기가 없었던 시절의 샘물에는 미네랄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도시 문화가 발달한 지역의 수돗물에는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염소를 넣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을 비롯한 영양소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정수기 물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물을 마시려면 정수기에 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수기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모든 미네랄과 오염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역삼투압 정수기와 미네랄은 통과시키되 오염 물질만 제거하는 중공사막 정수기가 있습니다. 중공사막 정수기는 몸에 해로운 중금속도 다른 미네랄과 함께 통과될 수 있으므로 정수기 물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된 물을 마시면 인체에 미네랄을 공급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미네랄이 탈취당하게 되므로 계속 마시면 우리의 건강에도 빨간색 신호등이 켜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약스터의 샘물이나 마켓의 생수를 권장합니다. 인체의 체액, 즉 혈액, 뇌척수액, 간질액은 약한 알칼리성이므로 가능하면 7.4에서 7.5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현 반응. 평소 물을 즐겨 마시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물과 소금을 섭취하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를 흔히 명현 반응 또는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명현 반응은 사람에 따라 어지러움증, 두통, 메스꺼움, 구토, 소화불량, 무른 대변, 설사, 알레르기성 피부염, 몸이 붓는 부종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수록 그동안 쌓여있던 많은 쓰레기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중이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여기며 물 마시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명현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날은 500ml만 마셔보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다음날 1리터, 그래도 이상이 없으면 1.5에서 2리터로 조금씩 늘려 마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이 심한 경우는 물 마시기를 하루나 이틀 중단했다가 양을 조금씩 늘리면서 마시고 한 모금씩 자주 마시다가 나중에는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장애, 심장천식, 심장비대증, 심부전증과 같은 순환기 계통의 질환은 물과 소금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사람에 따라 명현 반응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한 후 마시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성되는 뇌신경세포. 최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신경세포에도 줄기세포가 존재해 나이가 들어도 신진대사에 따라 새로 생성되며 환경에 따라 감소하거나 생성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주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면 뇌의 세포가 풍부하게 생성되지만 부모의 학대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증, 영양 부족 등이 지속되면 꾸준히 감소의 치매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의학 전문지에 뇌신경세포는 꾸준히 운동을 하면 노인이 돼도 여전히 생성된다는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43에서 87세 13명의 뇌를 적출해 해마를 조사했더니 87세 노인의 뇌에서도 계속 성장 중인 뇌신경세포가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뇌신경세포가 어린 시절에 형성되기 시작해 성인이 되면 더는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마드리드 대학교 연구팀이 기존의 정설을 뒤엎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설을 믿고 치료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 재생된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의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뇌가 쪼그라든다는 것과 충분한 양의 물과 소금이 공급되면 원래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것인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의 저자가 말했듯이 이 책은 절대 처방전이 아니고 참고용의 정보이기 때문에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심부전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면역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활용해보기 전에 각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두고 천천히 실행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